인도네시아 향하는 현대차. 이번 한 아세안 경제 협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 중 하나가 이 현대자동차와 인도네시아 정부 간의 투자 협약입니다. 사실상 이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동남아 시장에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일본 이 토요타와 정면 승부를 피할 수 없게 됐다는 평가가 지금 중론입니다. 산업부 윤지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기자. 네.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 원래 일본 텃밭 아니었습니까? 네. 현대차가 과연 잡을 수 좀 있을까요? 네, 일단 현대차는 자동차 생산과 판매에 있어서 최대한 현지 맞춤형 전략을 펼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 인도네시아 시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토요타를 비롯해서 일본계 브랜드가 9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틈새를 뚫기 위해서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과 소형 다목적 차량 등 이 전략 차종으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전기차 생산이 검토되고 있는 점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투자 협약식에 참여를 해서 완전 무공해인 수소 전기차와 전기차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전기차 직접 생산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현대차가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차 이 판매분을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을지가 인니 시장 진출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윤 기자. 이 현대차 입장에선 이 글로벌 생산 거점에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던데 아세안 시장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아세안 시장은 지난해 356만 대였던 자동차 시장이 오는 2026년에는 449만 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최대 시장인데요. 일본은 이 제2의 내수 시장이라고 할 만큼 압도적인 상황이고 최근 중국 업체도 점유율을 점차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차 점유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한 상황인데 현대차가 일단 인도네시아 생산 차량을 이 필리핀과 베트남 이런 아세안 영내로 수출을 하면서 차츰차츰 넓히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예. 아세안 자유무역협약에 따라서 일단 이 부품 현지화율이 40% 이상일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시장 진출로 여러 이점이 있다는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아세안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도 기대된다고요? 네, 말레이시아 총리가 현대로템 창원 공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전동차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고속 열차를 직접 시승해보기도 했는데요. 인도네시아 산업 정책이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틈새 시장 공략을 하기에 앞서서 인프라 성장이 먼저 기여를 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신남방에서 접근하는 방법 가운데 산업협력 쪽으로 아마 진출하는 쪽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어떤 산업 기반에도 우리가 기여를 하면서 우리가 시장도 같이 들어가서 좀 마켓쉐어를 갖는. 한마디로 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철도와 교통 그리고 건설까지 인프라 부분에 먼저 투자를 하고 먼저 기여를 한 다음에 차츰차츰 시장도 확대하는 전략을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